4625리가 가리키는 진실의 좌표. 반갑습니다. 김진경 역사연구회 김진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 역사의 무대가 한반도와 만주 벌판이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그 지도가 만약 사료 속 숫자와 충돌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의 정사인 25사 지리지를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낙양에서 요동까지의 거리 4625리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당시 수만 리길을 직접 발로 뛰고 측량했던 기록자들이 남긴 진실의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 옆의 요동까지 낙양에서 거리를 재보면 이 4625리라는 숫자와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수천 리의 오차가 발생하는데도 우리는 그저 옛날 기록이라 부정확하겠지라며 숫자를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정직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수리 역사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자로 된 기록은 왜곡될 수 있고 해석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숫자가 가리키는 거리와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 기하학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낙양을 기점으로 4625리를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추적해 보십시오. 그 끝은 지금의 요하가 아니라 바로 중국 하북성 한단시 인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구려의 요동성과 우리 민족의 뿌리인 부여의 무대가 지금의 반도, 사관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대륙의 심장부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단시 근처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식 성곽의 흔적들, 그리고 사료 속 지명들이 왜 그곳에서만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4625리는 단순히 먼 거리를 뜻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600년간 반도에 갇혀버린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다시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숫자를 따라가면 지도가 바뀌고 지도가 바뀌면 우리가 알던 역사가 통째로 바뀝니다. 저는 이제 이 수리적 논리를 통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대륙사의 진실을 하나씩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식이라는 이름의 안대를 벗고 숫자가 말하는 진짜 우리 역사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찬란한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수리 역사학, 침묵하는 지도를 깨우다.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던진 4625리라는 숫자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문학적 해석이 아닌 수리 역사학이라는 새로운 잣대로 우리 역사의 진짜 좌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수리 역사학이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사람이 쓴 기록은 왜곡될 수 있어도 땅이 품고 있는 거리와 숫자는 속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중국의 정사인 25사 지리지에는 수많은 지명과 함께 그 거리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숫자들이 대략적인 것이라 치부하며 무시해왔죠. 하지만 제가 현대의 측량 기술과 수치 지형도를 대조해 본 결과 그 숫자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요동이라 믿었던 곳은 숫자로 계산하면 절대 요동이 될 수 없습니다. 수리 역사학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지도는 서쪽으로 더 넓은 대륙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숫자 앞에선 보수사학도 중국의 동북공정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글자로 된 역사에서 숫자로 된 역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다음 시간에는 하북성 한단시에서 발견된 지울 수 없는 고구려의 흔적을 수치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600년의 눈가림, 우리는 왜 반도에 갇혔나?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1회와 2회를 보신 분들은 가슴속에 커다란 질문 하나가 생기셨을 겁니다. 박사님, 수치가 그렇게 명확한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요동이 만주에 있다고만 배워왔습니까? 오늘 그 가슴 아픈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600년 우리 역사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사대주의 사관에서 시작해 일제 강점기 식민 사관을 거치며 우리의 강역은 지도 위에서 조금씩 아주 정교하게 깎여나갔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수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기록에 적힌 명백한 숫자를 옥이나 과장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리 역사학으로 보면 명확한 4625리라는 숫자를
그들은 반도 안으로 구겨넣기 위해 무시했습니다. 낙양에서 요동까지는 그렇게 멀리가 없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역사를 짜맞춘 것입니다. 그 결과 대륙을 호령하던 광활한 고구려와 부여의 역사는 요하 넘어 만주 벌판 어디쯤으로 유배를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도는 기록이 만든 지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만든 지도입니다. 이제 그 600년의 눈가림을 걷어낼 시간입니다. 숫자를 무시하면 역사는 소설이 되지만 숫자를 믿으면 역사는 과학이 됩니다. 수리 역사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빼앗긴 우리의 대륙사를 되찾는 독립운동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북성 한단에서 찾은 고구려의 결정적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숫자가 지목하는 진실의 좌표 4625리의 정체.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을 통해 우리 역사가 왜 반도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슬을 끊어낼 열쇠가 왜 숫자인지를 논했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 바로 4625리라는 숫자의 실체를 여러분 앞에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사인 25사 지리지에 이정표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수도인 낙양에서 요동까지의 거리는 4625리이다. 여러분, 이 숫자가 단순한 기록으로 보이십니까? 당시의 측량 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이동하고 물자를 수송해야 했던 제국에게 거리는 곧 생존이자 국가의 핵심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학계는 이 숫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지금의 요하염 요동까지 거리를 재보니 맞지 않거든. 옛날 사람들이 대충 적은 숫자다. 과장이 섞였다라며 슬그머니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수리 역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찍은 점이 틀린 것입니다. 자, 이제 낙양에서부터 실제 4625리를 현대의 정밀지도 위에 투영해 봅시다. 당시 인리의 물리적 거리를 산출하여 서북쪽으로 선을 그어 보십시오. 그 선의 끝이 가닿는 곳은 지금의 척박한 만주 벌판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 하북성 한단시와 그 인근의 평원지대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점에 이르면 사료 속에 등장하는 요동의 지형적 특징, 즉 늪지대의 기록과 평원의 규모, 그리고 주변 성곽들과의 거리 관계가 톱니바퀴 맞물리듯 정확하게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고구려의 요동성, 그 철옹성이 사실은 지금의 중국 내륙 깊숙한 곳, 하북성에 실존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수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수학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4625리라는 좌표가 하북성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진짜 요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지도를 들고 우리 뿌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지도가 틀렸으니 아무리 발굴해도 진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수리 역사학이 새로운 지도를 제시합니다. 이 숫자를 따라갈 때 비로소 광활한 부여의 땅과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진짜 모습이 그 웅장한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이 좌표 위에서 발견된 고구려 성곽의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 왜 그곳이 요동일 수밖에 없는지 쐐기를 박아드리겠습니다. 부여의 서쪽 이동, 하북성 벌판이 토해낸 진실.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4625리라는 숫자를 통해 진짜 요동의 위치가 하북성 한단 인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박사님, 요동이 거기라면 우리 민족의 모태인 부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수리 역사학의 이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부여라고 하면 저 멀리 만주 송화강 유역의 추운 벌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료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부여는 고구려의 북쪽에 있었고 요동과 밀접한 지리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동이 하북성에 있다면 부여의 위치 또한 우리가 알던 상식의 궤도를 벗어나야 정상입니다. 수리 역사학으로 계산된 좌표를 따라가 보면 부여의 강역은 지금의 하북성 북부와 내몽골 접경지대로 이어지는 광활한 평원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곳이어야 할까요? 사료 속 부여의 기록을 보면 토지가 비옥하고 오곡이 잘 자라며 가축이 번성한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지금의 만주 벌판도 광활하지만 고대 기후와 지형을 고려할 때
수리 역사학이 지목하는 하북성 일대의 평원은 그야말로 부여라는 거대한 연맹체가 발흥하기에 최적의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특히 하북성 한단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지형은 고구려가 요동성을 방어하며 부여와 교류하거나 충돌했던 그 역사적 동선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측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부여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북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왜일까요? 부여와 고구려의 본거지가 하북성 깊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지금의 중국 영토 핵심부가 원래 우리 민족의 주무대였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명을 옮기고 거리를 왜곡하여 우리 역사를 만주와 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여는 잊혀진 북쪽의 전설이 아닙니다. 하북성 벌판의 흙을 한꺼풀만 벗겨내도 그곳엔 부여의 기상과 고구려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이 지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대륙의 심장에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수리 역사학이 밝혀낸 이 영토의 진실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광활한 대륙을 누볐던 우리 조상들의 실제 생활상과 하북성, 현지에 남겨진 고구려식 고분들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